여러분, 오늘은 재산을 가장 빠르게 탕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서 생돈 200만 원을 꺼내세요. 그리고 그걸로 유리조각 하나를 사는 겁니다. 1년만 지나면 가치가 반토막 날 유리조각이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명백한 재앙입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026년 현재 강남부터 뉴욕 맨해튼까지 돈 냄새 잘 맡는다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이 200만 원짜리 재앙을 사지 못해 안달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요? 지갑이 다쳤다고요? 그 말이 무색하게 이 비싼 접는폰은 나오자마자 완판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과시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우리가 모르는 돈의 새로운 중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200만 원이라는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경제학을 파헤칩니다. 가격의 본질, 시간의 가치, 그리고 우리 뇌가 재배선되는 과정까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싼 가격표가 누군가에게는 공짜나 다름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제학 교과서 첫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떨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 불변의 법칙을 정면으로 비웃는 현상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 가격을 올릴수록 더 잘 팔리는 현상.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베블런 효과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단순히 물건의 값이 아니라 나의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는 신호가 될 때 수요 곡선은 상식을 깨고 거꾸로 치솟는 거죠.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폰의 출하량 비중은 고작 1% 남짓입니다. 100명 중 99명은 일반 폰을 쓴다는 소리죠. 그런데 제조사 내부 장부를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이 고작 1%짜리 제품이 전체 스마트폰 영업이익의 20% 이상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한 명이 나머지 99명보다 기업의 20배나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기이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명품 가방을 살 때 가죽 함유량을 따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다는 그 높은 가격의 장벽 자체를 소비하는 겁니다. 폴더블 폰도 똑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 비용을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는 디지털 지휘제가 된 겁니다. 일상적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점심시간 사람들로 붐비는 카페. 다들 똑같은 바 형태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탁 소리를 내며 화면을 펼칩니다. 그 찰나의 순간 주변 시선이 모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이 차별화를 우월적 신호로 즉각 인식합니다. 소비자들은 기기값이 아니라 그 신호를 누리는 대가로 기꺼이 거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 심리를 치밀하게 이용합니다. 10만 원짜리 보급형 폰 10대를 파는 것보다 200만 원짜리 폴더블 한 대를 파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그래서 제조사들은 가격을 내리는 대신 오히려 더 올리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굳히는 데 사활을 겁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순간 이 제품이 가진 특별함이라는 마약 같은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단순히 허영심만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똑똑한 부자들은 감정만으로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2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돌아오는 확실한 리턴을 계산합니다. 1분이 5만 원인 사람들이 왜 200만 원짜리 폰을 보며 오지야 돈을 벌었다고 환호할까요? 그 소름 돋는 계산법을 지금 확인해 보시죠. 오전 8시 반, 광화문의 한 카페를 상상해 보세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런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묵직한 폴더블 폰 하나를 꺼내 탁 하고 펼칩니다. 손바닥만 했던 화면이 작은 태블릿으로 변신합니다. 그는 능숙하게 화면을 반으로 나눕니다. 왼쪽엔 엑셀 수치들, 오른쪽엔 업무 메신저. 노트북을 켜고 와이파이 잡는 데 드는 번거로운 3분. 단 1초 안에 삭제해버린 겁니다. 이게 단순한 편의의 문제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뇌과학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작은 화면에서 앱을 켰다 껐다 반복하는 것, 즉 뇌의 주의가 강제로 전환될 때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를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부릅니다. 창을 하나 전환할 때마다 뇌가 기어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폴더블의 넓은 화면은 이 인지적 부하를 확 줄여줍니다. 한눈에 정보가 들어오니 뇌가 불필요한 재설정 없이 핵심 결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산수를 해봅시다. 연봉 1억 원인 전문직, 시간당 임금이 대략 5만 원입니다. 이 사람이 좁은 화면 때문에 하루에 딱 20분만 낭비한다고 칩시다. 20분이면 약 16,000원입니다. 한 달이면 30만 원, 1년이면 약 400만 원. 200만 원짜리 폴더블 폰을 샀는데 1년 안에 기기값의 2배를 절약한 셈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들에게 폴더블 폰은 소비재가 아닙니다. 생산 도구 200%짜리입니다. 부자들이 비싼 폰을 사는 이유가 감성이 아니라 철저한 산수에서 나온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200만 원을 써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남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안 쓰는 게 더 손해야.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생산 도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내구성이라는 공포입니다. 200만 원을 들여 소중한 시간을 샀는데 그 도구가 단 하루아침에 부서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조사가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며 출시를 미뤄야 했던 사건.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본능적 공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2019년 전 세계 IT 업계를 뒤흔든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야심차게 공개된 첫 번째 폴더블 폰의 화면이 이틀 만에 부서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제조사는 출시를 5달이나 연기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냈는데 화면이 설탕처럼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소비자들에게 거대한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당시 시장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안으로 접는 방식과 바깥으로 접는 방식이었죠. 디자인만 보면 바깥으로 접는 쪽이 훨씬 얇고 화려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그쪽을 선택했을까요?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유는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손실 회피 본능 때문입니다. 이런 반토막 공포를 행동경제학에서는 손실 회피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을 2배 이상 크게 늪입니다. 200만 원짜리 화면이 주머니 속 열쇠에 긁힐지도 모른다는 공포. 가방에 넣을 때마다 유리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불안감. 이게 디자인의 화려함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당시 소비자 조사에서 바깥으로 접는 방식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손상 우려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닫는 순간 화면이 안으로 숨어 보호받는 구조. 이 단순해 보이는 설계 차이가 시장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 그것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기술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혁신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안을 없앤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장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폰 한 대를 팔 때마다 누군가는 수백억 원의 현금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던 잔혹한 생산의 세계. 도대체 무엇이 특정 기업을 폴더블의 절대 강자로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은 손가락 한마디만한 작은 쇠붙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어느 정밀 부품 공장 클린룸. 작업자가 현미경을 통해 손가락 한마디만한 금속 구조물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부품이 바로 영하 20도의 혹한과 영상 50도의 폭염 속에서도 수십만 번을 부드럽게 접히고 펴지게 만드는 핵심, 힌지입니다. 폴더블 폰 한 대에 들어가는 이 작은 쇠붙이가 제조사의 영업이익 수천억 원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율이라는 잔인한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건을 100개 만들었을 때 합격품이 몇 개나 나오느냐는 비율이죠. 초기 폴더블 시절 이 힌지의 수율은 업계 추정치로 고작 40% 내외였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감이 오시나요? 10개를 만들면 6개가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다는 뜻입니다. 버려지는 부품값, 인건비, 공장 가동비와 폐기 비용까지 합치면 휴대폰 한 대를 팔 때마다 수십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 수억 원어치의 돈다발을 소각로에 던져 넣으며 제발 하나만 제대로 나와라 라고 기도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사실상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살행위에 가까운 구조였죠. 그런데 왜 이 지옥 같은 적자를 5년 넘게 견디며 버텼을까요? 그 답은 경제학의 학습 곡선에 숨겨져 있습니다. 같은 부품을 더 많이, 더 오래 만들수록 공정은 개선되고 불량은 기적처럼 줄어듭니다.
특정 기업은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폴더블 폰을 찍어내며 이 고통스러운 학습 곡선을 몸소 타왔습니다. 그 결과 초기 40%였던 수율은 이제 8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율이 10%만 올라도 절감되는 비용은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자, 이제 후발주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글이나 샤오미 같은 경쟁사가 지금 당장 천재적인 설계도를 들고 와도 그들은 다시 40%라는 절망적인 수율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선두 기업보다 2배 비싼 비용으로 폰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시간이 쌓아 올린 돈의 장벽, 즉 해자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잔혹한 수율 전쟁에서 이미 쌓인 시간의 벽을 단숨에 넘을 계산이 서지 않기 때문에 숨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폴더블 전쟁의 본질은 누가 더 화려한 기능을 넣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싸고 완벽하게 찍어낼 수 있느냐는 양산의 경제학에 있습니다. 선두 기업은 이 손톱만한 쇠붙이 하나로 경쟁자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제조사가 만든 이 단단한 장벽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한 번 발을 들이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게 설계된 소비자들의 뇌입니다. 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사람들은 이 무거운 기계에 스스로 중독되는 걸까요? 그들이 파놓은 자발적 감옥의 정체를 확인해 보시죠. 폴더블 폰을 딱 3개월만 쓴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일반 바 형태 스마트폰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마치 폐쇄공포증이라도 느낀 듯 답답해서 도저히 못 쓰겠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물리적으로 재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행동에 최적화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자주 다니는 길이 더 넓어지는 것처럼 뇌도 자주 쓰는 회로를 더 굵고 빠르게 만듭니다. 왼쪽 화면으로는 서류, 오른쪽으로는 메일을 쓰는 루틴이 3개월간 반복되면 뇌는 그 방식에 맞게 신경회로를 재배치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는 건 8차선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에게 갑자기 골목길만 다니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손실입니다.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일반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재구매율이 50% 안팎인 대비해 폴더블 폰 사용자의 재구매율은 무려 75%에 육박합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다음에도 반드시 접는 폰을 사겠다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제품으로 갈아탈 때 발생하는 심리적, 물리적 비용이 너무 커서 기존 제품에 계속 머물게 되는 현상이죠. 제조사 입장에서 이보다 완벽한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사슬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소비자 스스로가 이게 편해라며 자발적으로 이 생태계에 갇히는 겁니다. 200만 원을 내고 들어온 소비자들이 이제 나가는 문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폴더블 폰이 노리는 궁극의 락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전 세계에서 단 2-3곳에서만 나온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제조사 로고를 보고 있는 그 순간 그 이면에서 공급망 전체의 목줄을 죄고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추악하고도 치밀한 소재 권력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음성의 한 외딴 유리 공장. 이곳에서는 머리카락 두께의 절반에 불과한 30 마이크로미터 굵기의 특수 유리가 생산됩니다. 이 유리의 이름은 UTG, 즉 초박형 유리입니다. 수백만 번을 접었다 펴도 깨지지 않는 이 기적 같은 소재가 없다면 우리가 아는 폴더블 폰은 단 한 대도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특수 유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단 3곳뿐이라는 점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독일의 쇼트, 그리고 한국의 도우인시스가 글로벌 물량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의 비탄력성이 가져오는 무서운 권력입니다. 전 세계에서 폴더블 폰 수요가 아무리 폭발해도 이 소재 공장을 새로 짓고 안정적인 수율을 잡는 데만 최소 수년의 시간과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즉,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구나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거대한 진입장벽이 쳐져 있는 겁니다. 이 권력이 얼마나 잔혹한지 실제 사건이 증명합니다. 지난 2020년 특정 국가에 대한 글로벌 제재가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전 세계는 반도체 칩만 막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핵심 소재인 이 특수 유리의 공급망이 꼬이자 해당 기업의 폴더블 라인업은 그 즉시 마비되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작은 유리 조각 하나를 구하지 못하면 수백만 원짜리 폰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걸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죠. 이 전쟁의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겉으로는 삼성이나 화웨이 같은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건 이 소재 기업들입니다. 삼성이 이기든 중국 기업이 이기든 혹은 애플이 뒤늦게 이 시장에 참전하든 그들에겐 상관없습니다. 모든 폴더블 폰에는 결국 이들의 유리가 들어가야만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공급망의 정점의 선자들이 누리는 권력, 이른바 슈퍼을의 탄생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소재의 권력보다 더 냉혹한 심판자가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소재를 쓰고 비싼 가격표를 붙여도 단 몇 개월 만에 그 가치가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기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속여보려 했던 가짜 프리미엄 폰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몰락했는지 그 잔혹한 심판의 기록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2023년 한 스마트폰 기업이 200만 원에 육박하는 화려한 폴더블 폰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발표 회장은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홍보 문구는 당장이라도 세상을 바꿀 것 같았죠. 하지만 출시 딱 6개월 뒤 중고시장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200만 원짜리 새 폰이 단돈 80만 원에 거래되기 시작한 겁니다. 1년도 안 돼서 가치의 60%가 날아간 거죠. 소비자들은 왜 이 폰에 등을 돌렸을까요? 경제학자 조지 에클로프가 말한 레몬 시장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자 있는 차를 레몬이라고 부릅니다. 구매자는 겉만 보고 진짜 품질을 알 수 없죠. 하지만 수만 명의 실사용자 경험은 결국 중고 시세라는 데이터로 압축됩니다. 힌지가 비걱거리거나 화면에 줄이 가기 시작하면 그 정보는 빛의 속도로 시장에 퍼집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강력한 신뢰를 받는 주요 폴더블 시리즈는 1년 후 중고 시세가 원가의 55에서 60% 수준을 유지합니다. 반면 기술적 완성도 없이 비싼 척만 했던 제품들은 30%대로 추락합니다. 같은 2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1년 뒤에 내 손에 남은 가치가 5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시장은 조용하지만 잔인합니다. 제조사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고 떠들어도 중고시장의 가격표는 그 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단 한 줄로 선언해버립니다. 진짜 프리미엄은 가격표가 아닙니다. 누적된 신뢰가 만드는 자본입니다. 그런데 이 냉혹한 심판 속에서도 제조사들은 이제 200만 원을 넘어 300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누가 그 돈을 내고 휴대폰을 사느냐고요.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300만 원짜리 기계가 우리의 가방을 통째로 없애버릴 준비를 마쳤다면 어떨까요? 스마트폰 시대의 종말과 함께 찾아올 거대한 판도 변화, 그 마지막 시나리오가 지금 시작됩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 제조사들이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두 번 접어 세 면이 나오는 3단 접이식 폰, 트라이폴드입니다. 펼치면 소형 태블릿, 접으면 일반 휴대폰 두께, 가격은 300만 원 이상.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휴대폰 하나에 300만 원을 태우는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주 물량 전 세계 완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방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이 셋을 따로따로 사면 얼마일까요? 합치면 3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300만 원짜리 트라이폴드는 이 세 기기를 단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입니다. 따로 사는 것보다 300만 원짜리 하나가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폼팩터 대체 효과라고 부릅니다. 기기 카테고리 자체가 사라지는 기술 수렴 경제의 서막입니다.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8년 글로벌 멀티폴드 기기의 출하 예상치는 5천만 대 이상입니다. 2024년 대기 3배가 넘는 성장세입니다. 단순히 기기가 많이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태블릿 시장이 잠식되고 노트북 시장의 하단부가 흔들립니다. 하나의 기기가 다른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2019년에 200만 원을 냈던 이들이 지금의 표준을 만든 것처럼 300만 원을 내는 이들은 미래의 표준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롤러블 화면이 나오고 웨어러블과 융합되는 미래에도 결국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수율 노하우를 쌓아온 기업, 소재에 목줄을 쥔 기업들은 누가 이기든 돈을 법니다. 남들이 못 만드는 걸 만들고 더 싸게가 아니라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 온 자들, 학습 곡선의 정점에 선 자들만이 이 300만 원의 시대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단순히 비싼 기계를 사는 소비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거대한 산업의 판이 뒤집히는 투자의 기회인가요?
200만 원짜리 폰이 허영이 아닌 시스템의 산물이라는 걸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남들과 다른 눈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잔혹하고도 치밀한 프리미엄의 경제학 끝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200만 원짜리 접는 폰은 허영이 아닙니다. 시간 비용을 계산하고 불안을 제거하며 뇌를 재배선하는 치밀한 경제적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이제 300만 원의 시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200만 원, 300만 원이라는 가격표는 여러분에게 사치입니까? 아니면 투자입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날카로운 경제 인사이트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격경제학이었습니다.